이번에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조속한 탄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내에는 빠른 조기 대선도 깔려 있을 것이다. 계산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듯이 내란으로 대통령이 만약에 기소되면 탄핵, 헌재에서의 탄핵 절차, 심판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관측과 대통령실 안팎의 주장이 오늘 새롭게 부상했습니다. 자, 일단 빨리 탄핵해야 된다라는 야당의 의견 들어보실 텐데요. 만약에 이게 실제 받아들여진다면 야당이 원하는 대로 조속한 탄핵 절차는 힘들 수도 있다는 관측인데요. 들어보시죠. 개헌과 그로 인한 내란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법한 시행령이라든가 법권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넣지 않으신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신속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이 국난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야당에서는 속도를 강조합니다. 신속하게, 신속한 탄핵. 그런데 속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판단, 정확도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법조계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법 51조가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 수사죠.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재판 결과와 수사 경과를 어느 정도 지켜봐야 제대로 된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한 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탄핵 심판 절차 정지가 가능하다. 내란죄 유무. 야당에서 이 탄핵 절차를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는 현직 대통령이 형사소추가 되지 않지만 이 내란죄 항목에서만 예외적으로 현직 대통령도 형사소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서 이 내란죄 유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과연 헌재법 51조대로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기소될 시에 대통령실에서 탄핵 심판 중지를 요청할 때 과연 헌재가 이걸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란죄 수사 재판과 관계없이 일단 탄핵부터 결론을 탄핵 유무에 대해서 내릴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란 겁니다. 실제 최근 이 손준성 검사를 야당이 탄핵시켰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탄핵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한 이유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손준성 검사는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손준성 검사에 대한 야당의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일인데, 자, 청와대에 계시던 전성훈 원장님, 헌재법 51조가 있는 이유는 동일한 사유로, 그러니까 탄핵과 같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만약에 헌재가 섣불리 탄핵을 결정했는데 형사재판에서 그것이 무죄로 뒤집어졌을 때 헌재의 탄핵 결정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해서 동일한 사유로 형사 수사 재판 중일 때는 수사와 재판 결과를 좀 지켜보고 탄핵 절차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준성 검사의 경우에 그게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돌이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 사실 제대로 수사를 집중적으로 수사는 없었어요. 바로 저 문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인용이 되는 걸 확실하게 결론이 난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가 다 이 내란 혐의,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고 이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렇게 수사를 신속하게 제기하는 것 자체가 수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은 이게 이제 탄핵 절차하고 겹치는 동일한 이유로 겹칠 수 있기 때문에 탄핵 그 프로세스가 일시 정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탄핵을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또 그 탄핵 절차는 가급적 빨리 조기에 종료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저 질문 있습니다. 예. 지금 여야가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이유를 밝힌 건 예. 대통령의 일단은 탄핵 소추를 통한 직무정지 네. 그것이 시급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이 예. 가결된다면 예. 여야가 바랬던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 이후에는 예. 정말 내란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헌재가 법리대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에 대한 차분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럼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 게 더 정확합니까? 아니면 수사와 상관없이 일단 헌재부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이 지금- 문제는 또 다른 문제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사실 수사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네. 왜냐하면은 증거라는 것이 그 헌법 71조를 위반했다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군을 동원한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 증거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텔레비를 통해서 봤어요. 내란죄와 상관없이 예, 내란죄와 상관없이 이 헌법 위헌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계엄 시도 자체가 위헌적이다. 그렇죠. 이거는 수사가 필요 없는 사안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헌재가 심리를 하게 되면은 탄핵 절차를 가급적 빨리 이제 인용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법리적으로 이거를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거 좀 중단하고 좀 지켜보고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루가 지금 급하고 하루가 불안하고 대통령의 임무가 정지돼서 권한대행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거 어느 누가 우리 국민들이 이걸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저도 대통령의 그 명예로운 조기 퇴진을 바랬던 사람입니다만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법이 정하는 탄핵 프로세스를 가급적 빨리 신속하게 명확하게 진행해가지고 이 상황을 빨리 조기에 종료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무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지금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 헌법재판소법 51조를 활용해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 생각이라고 한다면 저는 생각을 바꿔먹길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혼란인 상황인데다가 지금 전성훈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탄핵이 가결돼서 헌재 심리로 돌아가면 헌법재판소에서 가급적인 빠른 시일 안에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정리를 해줘서 끌어내릴 것인지 계속 직무에 복귀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게 네. 국가 이익에 맞고요. 그건 여야를 떠나서 저는 신속한 헌재 심리가 진행된다는 것은 누구도 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용산에서 저 51조를 들어가지고 내가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이 끝날 때 탄핵 심판 심리를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아까 손준성 검사 이야기했습니다만 손준성 검사는 일단 개인이라는 차원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고발 사주권으로 재판을 진행되고 있지만 이 고발 사주권은 자기 스스로가 논란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고발 사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 공무원이 고발 사주라고 하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개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럼 이 고발 사주권이 완전히 사법적으로 정리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겠다는 건데 지금 차원이 다른 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직무정지하고 일개 검사의 직무정지는 국가적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가결됐을 때도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수사가 돼가지고 사법부에서 재판에서 형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신속한 60일 동안의 심리를 통해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있으나 이게 탄핵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게 기각이 된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는 탄핵이 확정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끌어내려온 다음에 본격적인 수사를 받았습니다만 이미 그 전부터 최순실이라고 하는 국정농단 사건은 검찰 특수본,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에 의해서 계속 수사가 진행됐었어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온갖 혐의가 드러나면서 수사 진행 과정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60일 만에 네. 탄핵이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형사재판에 대법원 확정판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죄라는 혐의로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검찰, 경찰에서 수사하면서 확인해놓은 여러 가지 자료와 증거를 통해서 탄핵 심리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을 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란죄 유무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헌재 출신 등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전문가, 법학전문대학 교수 A. 180일 내 결론은 훈시 규정이다. 수년 뒤에 선고한 사건도 많다. 내란죄는 엄중한 범죄. 석 달 만에 결론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후루룩 내란죄와 탄핵을 분위기에 휩쓸려 결론 내면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자, 반면 지연 안 될 것이다. 헌재연구관 출신 변호사 B. 국가 공백 상태를 최소화해야 한다. 형사사건 진행 이후로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법조계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가운데 또 하나의 변수가 이 헌재법 51조와 맞물려서 부각되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원래 헌재 재판관은 9인이 꽉 채워져 있는 시스템인데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현재 6인 체제잖아요. 6인 체제 하에서는 전원이 찬성을 해야만 탄핵이 인용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이 탄핵은 기각되는 겁니다. 헌재 입장에서도 6인 체제 하에서 판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거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헌재 51조 논란까지 더해져서 헌재로서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이 헌재 6인 체제, 이것도 일종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6인 체제가 변수가 될 수 있을 뿐더러 심의를 할 수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유불리가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내년 4월입니까? 또 헌재 재판관 중에서 사퇴해야 될 분이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최소한 뭐 6개월 안에라는데 6개월 지금 내일 모레 한다 하더라도 4월, 5월 중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새롭게 재판관이 사임하는 시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기능 자체가 정지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네. 6인이 아니라 뭐 5인 뭐 이렇게 간다. 그런데 그 사임하는 두 사람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지금 네. 현재 세 사람 임명하는 국회 몫이기 때문에 국회가 어렵사리 한다 하더라도 또 사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논의는 더 복잡한 것이, 그러면 국회 몫도 누가 승인해 줘야 되냐? 한덕수 총리가 하는 게 맞냐? 대통령이 하는 게 정당성을 가지느냐? 여러 가지 이런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대로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논의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 헌재의 판단과 관련된 규정과 이 절차상의 정당성을 갖추는 것도 속도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적 정당성을 누가 심의해야 되느냐, 누가 판단해야 되는 걸 묻고 가는 과정, 예. 그 과정 자체가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년될 가능성이 차고 넘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헌재에서의 어떤 탄핵 절차가 굉장히 좀 연기될 가능성도 크다. 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예컨대 마은혁 그 재판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적절한가 그런 논의까지 있는 거거든요. 네. 과거의 방식으로 보면 마치 좌파 진영에 혹은 노회찬 의원한테 후원했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상적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어떤 적절성, 또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하고 지금 이제 아직은 결재권자인 대통령하고 입장 차이를 극복해내는 것도 네. 시간이 걸릴 문제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제대로 정당성 있게 하자 없이 판단하는데도 1, 2개월 정도는 더 수년될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좀 묘한 게 전성 원장님, 네. 야당이 헌재 재판관을 추천을 지원해 온 것이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어떤 탄핵 절차에 발목을 잡는 네. 그런 상황도 부인할 수 없겠군요. 예, 사실 그 자승자박의 그 측면도 저는 자승자박.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그 탄핵의 이 계엄의 빌미를 준 게 이제 야당의 그 국정 비협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모든 게 그 야당으로서 이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비판하고 발목을 잡는 행태를 보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엄의 어떤 이쪽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생각하기에는 계엄의 정당성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엄을 했겠죠. 그런 상황이 연장되다 보니까 지금 막상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야 할 상황에서 지금 구멍이 뚫린 거 아니에요. 예. 헌재라는 것도 이거는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그 정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정치적 행위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그 위기 상황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다는 것도 우리 국민들한테 큰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야당이건 여당이건 제대로 절차에 따라서 할 거는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하루빨리 저는 뭐 이런 그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 하루빨리 모든 그 정치력을 동원해가지고 국가 상태를 다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지금 헌재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부족하고 이걸 빨리 돌려놓고 탄핵 심리도 빨리 진행해가지고 이 충격을 하여튼 여야 못할 것 없이 이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군요.
헌법재판소법 51조 거기에 헌재 재판관 6인 체제라는 변수가 예상외로 탄핵 소추 결과가 굉장히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